자,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뭐 꽤 자주 말씀드리죠. 수소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좀 있으면 뭐 얼마 안 있으면 조만간 이 수소법을 공포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. 저겁니다. 지금 수소법 관련해 갖고 뉴스들 이렇게 쭉 나오죠. 자, 그래서 저런 것들이 뭐 오늘 오전장에 잠깐 뭐 수소 관련주들,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탄력 있는, 물론 뭐 좀 어느 정도 거의 반납을 하긴 했지만요.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원인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내용은 그렇습니다. 이거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그런 일입니다. 좀 빨리 좀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런데 지금이라도 뭐 저렇게 발벗고 하게 됐으니까 다행이다,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자, 저 수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. 청정 수소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자, 근데 이 청정 수소라는 범위가 있죠. 요게 무탄소하고 저탄소 뭐 이렇게 범위를 정했어요. 자, 무탄소라는 거는 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청정 에너지로 거기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들, 요런 그린 수소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. 저탄소라는 거는 아마 그런 부분들 같아요. 뭐 저런 것들 천연가스로 저 고온고압에 저 물 수증기하고 반응을 시켜서 또 수소를 만들어냅니다.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만 해갖고는 청정수소가 될 수 없을 거고요. 거기서 탄소를 따로 포집을 해서 탄소 발생량이 적게 만드는 부분들, 자, 이런 부분들을 저 블루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청정수소 범위에는 블루수소도 들어갈 거고요. 또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, 그걸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. 자, 요거는 핑크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. 원전에서도 마찬가지 뭐 수소가 좀 나오긴 나오지만요.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아마 현 정부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 핑크 수소도 마찬가지 저 청정 에너지 요게 좀 청정 수소에 포함을 시킬 것 같습니다. 즉 생산 방식이 아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느냐, 거기에 따라서 수소의 등급을 매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맞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충전소나 산업체 쪽에서 일정 부분은 청정수소를 팔거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좀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. 사실 이것 때문에 대기업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소 쪽에 작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었죠. 자, 근데 이제는 조금 일이 좀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. 자,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뭐 인증하고 뭐 그런 기관들도 새로 만들겠다라는, 기관들을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자, 지금 뭐 우리 대기업들 작년에 발표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. 그래서 뭐 현대차나 뭐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고요. 현대차, 뭐 SK, 뭐 효성, 뭐 저쪽에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쪽들이요. 저쪽이 다 이 수소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법이 뭐가 돼야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 부분이 안 돼 갖고 지금까지 그냥 질질 끌어왔던 겁니다. 자, 이 청정수소 관련해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요,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기업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자,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런 거죠.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도와주는 형태, 자, 작은 정부 형태, 그런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쪽에다가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제 혜택이나 뭐 어떤 특별한 규제를 없애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기업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투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는 아마 좀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기업들 이런 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수소 관련주의 움직임들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,
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종목으로는 가장 좀 이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. 또 끼가 좀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. 가장 끼가 있는 종목들은 그 수소차하고 관련된 종목군들, 이런 것들이 중소형주들이 대부분이죠.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끼가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유니크라는 종목이 이 수소차 관련해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니크라는 종목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뭐 일단 첫 종목은 유니크라는 종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 텐데, 자, 이 유니크는 수소 제어 모듈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. 저게 거기에 보면 제어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어요. 요게 좀 작동을 하면서 수소의 양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자, 현대차 쪽에다가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자, 근데 뭐 이게 실적으로 이렇게 찍혀 나오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수소차를 만드는 게 넥소 한 차종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수소차가 아직까지도 인프라도 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전기차처럼 그렇게 확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. 때때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아까 말씀드렸었죠. 정부가 곧 공표를 한답니다. 조만간 공표를 한다니까 뭐 저점에서 이렇게 잘 좀 잡아놓으면 그 공표할 때 그때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 유니크는 지금 뭐 전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이죠. 이때 고점에서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을 거고요. 차분하게 뭐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라면,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게 잡아서 그 수소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챙길 수 있을 거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또 동양피스톤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. 자, 이 동양피스톤은 뭐 그렇게 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기업일 거예요. 수소 관련해 갖고. 자, 근데 요거는 옛날에 우신공업에서 하던 거, 인클로저하고 매니폴더 쪽을 이쪽에서 양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인클로저하고 매니폴더는 수소차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연료전지 묶음들이요. 요런 것들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데, 자, 요거는 조금 지금 시간을 두고 좀 들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실적이 따라주거든요. 자,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, 자, 시가총액이 87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계속해서 흑자 기준을 이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자리라서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차분하게 이렇게 노려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차트 보시면 옆으로 계속 막 행보만 하고 있죠. 근데 얘는 작년 9월 달에 한 수소 그때도 한참 좀 뜨거웠던 때가 있었죠. 자, 그때 동양피스톤은 11,950원까지 갔습니다. 현재가가 6,620원이니까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미코라는 종목도 있습니다. 수소차 관련해 갖고. 자, 이 미코는 좀 틀린 거예요. 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방식도 그래요.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PEM, 그러니까 멤브레인 막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연료전지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다른 거는 고체 산화물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거는 세라믹 소재를 이용을 해서 한 600도에서 80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서 수소에서 전자를 떼내는 거죠. 자, 그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그 고체 산화물 방식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들,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근데 자동차 쪽, 이런 쪽에서는 고체 산화물 방식은 못 씁니다. PM 방식밖에 못 써요. 왜냐하면 온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도에서 8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차 시동 걸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 온도 올라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수소차에는 PM 방식밖에 사용을 못하고 이 고체 산화물 방식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나
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효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저 탑픽으로는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꼽아봤습니다. 근데 이 비나텍을 제가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. 고민을 조금 했는데 왜냐하면 요거를 추천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탑픽으로 이렇게 갖고 나온 건데 이유는 뭐냐면요. 오늘까지 연속 8일간 올랐어요. 연속 8일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 투자 심리도를 보게 되면 뭐 최소한 80%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죠. 자, 투자 심리도가 80% 이상 되면 과열권입니다. 그래서 추천주로 저 말씀을 드리기에는 단기간에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요건 두 가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데 쓰이는 캐패시터, 슈퍼 캐패시터라는 게 있어요. 자, 근데 이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저 화면에 나오죠. 자, 캐패시터들이 저렇게 생긴 겁니다. 제가 이 비나텍 홈페이지 가서 저 캡처를 해왔는데요. 하나하나 요렇게 생긴 것들을 저렇게 우측 옆에 모듈화를 하죠. 저렇게. 모듈화를 해서 저 뭐 풍력 전지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쓰고요. 그 다음 2차 전지에도 들어갑니다. 자, 슈퍼 캐패시터 이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. 축전지입니다. 축전지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근데 요런 것들은 뭐 저 2차 전지나 그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 또 저 관련이 있는 수소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MEA라고 하는 막전극 접합체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. 뭐 소재 같은 거 멤브레인 막은 또 따로 사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뭐 연료전지의 지지체, 백흠 촉매층, 그 다음 MEA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일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MEA라는 게 그런 거죠. 저 PM 방식의 연료전지입니다. 중간에 멤브레인 막이 있고 자, 요게 전해질 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리고 그 까맣게 저기 칠해져 있는 부분, 저 부분이 백금 촉매층입니다. 그래서 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요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저거는 GDL이라고 하는 가스 확산층 이런 것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. 자, 저걸 다 통틀어 갖고 MEA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수소차의 40% 정도가 저 스택이라는 연료전지가 차지를 합니다. 원가에. 근데 그 40%에 또 40%를 저 MEA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수소차 한 대에 저 MEA 막이 저 현대차 넥소 기준으로 한 440개 정도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쪽 시장만 좀 커진다라면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전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저 MEA 관련해 갖고 실적 부분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.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겁니다. 자, 올해 작년보다 많이 좋을 것 같고 내년은 올해보다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 종목도 단기간에 8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제가 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